제가 반부패 마약 부장이었어요. 지금은 체제가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대검 검사장일 때 특수수사랑 마약 강력 깡패 수사를 같이 관장하는 그런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건 3차장 때였나? 이제 가물가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시 이제 마약 부장이 어떤 대만 삼합회 관련한 마약 쪽 첩보를 받아온 거예요. 받아온 건데 뭐냐면 어떤 그 마약의 삼합회 쪽에 있는 중요한 간부의 내연녀를 어떻게 조사하다가 이제 우리 편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얘기를 드러낸 게 뭐냐면 어디 인천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항구에서 영화 같은 거죠. 무슨 거래가 크게 이루어진다. 근데 이 단위가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큰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끌어내서 요 사람들 몇 명 잡는 거 말고 그걸 한번 제대로 잡아보자. 그렇게 되면 이게 왜냐면 이게 범죄단체들이 갖고 오는 마약 같은 거는 확실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마약은 중간이 없어요. 아주 조져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병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보면 마약 수사 가지고 얘기했던 이유가 마약은 중간이 없어요. 밟아버려야 돼요. 국가에서 아주 강하게 밟아버려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이 나라를 포기합니다. 다른 세력들이. 그럴 정도로 이 나라는 정말 독해서 마약을 하는 순간 죽는다. 이런 걸 줘야 돼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과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마약 부장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관계를 터야 되는데 뭐 기본 거래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그 마약 거래를. 근데 돈을 뭐 9천만 원, 8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비용이 예산이 있는데 가지고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좀 성공 가능성도 좀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 마약 부장이 너무 열의가 강했어요. 또 저는 이게 또 열심히 하고 정의감 있게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거를 그냥 응원해주는 그래도 그걸 응원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마약 수사관님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어쨌든 편 들어주고 뭐 사고 나더라도 제가 책임진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또 리더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그렇게 오퍼레이션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근데 가면 얘네가 그거 날름만 거의 1억 가까이 들은 날름 먹고 하지면은 이거 뭐 문책도 당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약 부장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맞는 말 같긴 한데 갔다가 또 우리가 또 뭐 맞고 올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서 뭐 우리 뽕쟁이들이야 검찰이다 이러면 조금 그렇지만 삼합회면 얘들은 뭐 얘네 우리 무서워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꼭 너무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정보 자체가 너무 그럴싸했고 국익에 맞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 그래서 그걸 제가 하게 해줬죠. 근데 조금 다행스럽게도 걔네가 냄새를 맡고서 그 자리에 안 왔어요. 만약에 그래서 그 돈이 떼이지 않았죠. 나랏돈, 그러니까 마약을 수사에 어떤 도에 돈 쓰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근데 마약은 잡아야 됩니다. 아주 잔인하고 강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중간이 없어요. 잘못하면 미국처럼 됩니다. 미국처럼 일상 거리에서 마약이 막 횡행하는 나라가 되거나 아니면 깨끗한 나라가 되거나.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깨끗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그게 임계점이 넘어가고 있어요. 특히 검수완박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민주당 나쁜 놈들이에요, 저거. 지들 범죄에서 벗어난 건 다 좋은데, 이래가지고 뽕쟁이 밭돼가지고 우리 애들 다, 저러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이건 아주 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가가 깡패하고 마약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들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들을 중독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상대로 하려면 누가 나서면 국가 권력이 대신 나서 싸워줘야 돼요.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고요. 중간이 어디 있어요? 얘네들 인권? 그거는 알아서 챙기라고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깡패하고, 마약쟁이들한테 인권을 먼저 생각하면 어떡해요? 인권 중요한데, 그런데,
피해자의 인권하고 그 국민들의 인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열렸네. 검사 시절 썰 좀 많이 풀어. 이거 얘기하면 또 우리 스태프들이 뭐라 그래요. 또 자꾸 뭐 검사 프레임 얘기한다고 그런다고. 근데 전 검사 시절 열심히 일했어요. 이렇게 일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치할 때 이 마음가짐처럼 일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뭐 열심히 일했고, 그걸 제가 뭐 부끄럽고 숨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범죄단체에서 일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한 거고, 그 과정에서 백 들어준 적 없고, 그 과정에서 외압 받아준 적 없고, 그 과정에서 나쁜 놈들 잡으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좀 젊을 때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잠깐, 그러니까 저는 계속 특수사를 했었는데 공판 검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깡패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혼빈간 그런 거 있었거든요. 뭔지 아세요? 혼인빙자 간음. 지금 없어졌어요. 혼인을 빙자해서 성관계를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처벌되고 구속되고 막 그럴 사안이었어요. 근데 이 깡패가 쪽팔리게도 그걸로 잡혀온 거예요. 근데 꽤 유명한 깡패였어요. 조사하다가 얘가 잠깐 저한테 할 말이 있다. 제가 하도 몰아치니까 자기가 좋은 제보를 하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쯤이었는데 뭔가 들어보니까 그 자기 조직에서 이 친구는 이제 이 홍성 쪽에 있는 깡패 조직의 한 2인자, 3인자 정도 되는 애 있는데 자기 조직 중에서 하나를 죽여서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좀 제보를 하겠다. 그러나 그래 제보를 해라. 근데 나보고 너무 몰아치지 말라. 제가 계속 얹고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참 독했어요. 젊을 때는. 일을 그냥 열심히 했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집에 안 갔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되게 피곤했을 거예요. 상대 편에서. 아니, 물론 자기 죄가 되는 거를 가지고 가니까. 근데 저는 죄 중에 제일 큰 게 사람 죽이는 죄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생명 이상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런 피해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가족들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몇백억 해먹는 것보다 이게 더 사람 죽이는 게 최고로 저는 중요한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전후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몇 년간 안 보이는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계장님이라고 그러죠. 수사관. 한 두 분 정도 계세요. 근데 이걸 좀 찾아보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깡패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되게 야비해요. 깡패들이 되게 의리 있고 그럴 것 같죠? 절대. 제일 야비하고 제일 뒤통수 치는 놈들이에요. 깡패 세계가 원래 그렇거든요. 거기는 돈이에요, 무조건. 요즘에 막 주먹 세고 칼부림 잘하면 위로 올라가냐? 조직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돈을 많이 줄 수 있으면 모야분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살살거리면서 정보를 다 주진 않아요. 이게 조금씩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간 보고 막 밀당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몇 군데 장소가 나왔어요. 얘가 어디에도 묻었다.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000년대 한 초반이었거든요. 2005년, 2000년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사비를 막 제대로 검찰에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돈 쓸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땅을 파야 되는데 겨울이잖아요. 삽으로 땅이 안 파져요. 그러니까 어떤 야산의 어떤 그런 거였는데 그럴싸한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산에서 사람 묻을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얘네 기준으로는 몇 년 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풀도 자랐고 얘가 찍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찍어줘서 파는데 포크레인을 이렇게 데려다가 한 반나절을 팠어요. 언 땅을. 물론 그 포크레인은 당연히 내 돈으로 했죠. 그때는 그런 보조가 안 나왔어요. 근데, 너무 찾고 싶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 원혼을 좀 달래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제가 그거 하다가 대검으로 불려가서 다른 수사를 했거든요. 이게 정치 수사 같은 거를. 한 중간에. 근데
사실 사람을 얻다가 묻으면 몇 년 지나면 그 위치를 찾기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를 제가 막 닥달했죠. 장난하냐고 지금 네가 나 내다바이 치냐고 막 뭐라고 하면 그럼 또 얘가 변명을 하게 되면 또 그럴 사람이 아니 몇 년 지났는데 좀 착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여기다 몇 번 또 찍으면 그냥 2번을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그걸 못 찾고 왔어요. 근데 그러고 제가 서울로 갔거든요. 나중에 그 다음에 저는 그게 계속 찜찜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속은 거였어요. 이 친구가 얘네가 사고 치고 어디 밀항에 가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걸 이용해서 막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이제 제가 속은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사실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얘기를 나중에 그 수사관이 제 방에 있던 그 계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전해준 거니까 뭐 진실은 모르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이 깡패한테 좀 속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이 깡패 애들이 어떻게 돈을 버냐면 이게 홍성 쪽에 있는 깡패가 태양회파 이런 거 치고 나올 거예요. 태양회파라고 있어요. 이름은 더럽게 멋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름들은 보통 지네들이 져요. 태양회파 뭐 이런 멋있는 이름. 그런데 뭐 있잖아요. 뭐 양은이파 뭐 이런 거 있죠. 양은이파 좀 이런 이름들은 수사기관에서 붙이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안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깡패들 보면 이제 이렇게 계보가 있어요. 지방 가보면. 그렇게 보면 뭐 몇 가지 있죠. 광주 쪽은 서방파가 유명하고 부산 쪽 칠성파가 유명하고 그리고 반개들이 쫙 하고 얘들이 다시 서울로 그러니까 이 호남 쪽에 있는 깡패들이 이 독재정권 이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이쪽을 장악하고 영동 당시 강남이죠. 이쪽을 장악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계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우스꽝스러운 이름들이 있죠. 좀 멋지지 않은 이름들. 이건 다 수사기관에 붙인 거야. 너네는 조양은이가 이거니까 양은이파 뭐 이런 거죠. 자기들끼리 양은이파 안 그래요. 왜냐면 조양은이가 이건데 양은이파 그러겠어요. 뭐 우리 기준으로 보면 동훈이파 그러겠냐고 우리를.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 홍성 쪽에 있는 이 태양회파는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돈을 뜯냐면 이런 거예요. 여름에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 대천 해수욕장이 굉장히 한창 사람들 많이 갔잖아요. 우리나라에 피서철에. 그러면 여기에 여관들이 있죠. 여관들이 있으면 여관들을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잡냐? 정가로.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2만 원이다. 그럼 2만 원으로 한 달, 2달 잡아놓는 거예요. 다 여관마다 10개씩 방을 잡아서 그걸 2만 원짜리 방을 잡아요. 무슨 일인지 어떻게 돈 버는지 이해하시겠어요? 2만 원이면 2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피서철에 그럼 2만 원 주고 방을 넘깁니까? 여관에서? 아니죠. 20만 원씩 받잖아요. 1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 탈세고 그렇지만 그 여관들은 한철작 상사를 그렇게 올려받아요. 그런데 이 깡패 얘들한테 한 10개 방마다 이렇게 받는. 그렇게 되면 그 차액 18만 원 곱하기 10 이걸 그냥 월마다 가서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신고하기도 뭐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관 업주들도 사실상 불법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보호비를 막 받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것도 오래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좀 약점을 가진 사람들한테 뜯어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오늘 너무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일단 빨리 검사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는데 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런데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 마약 수사관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마약 수사관님들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뽕쟁이들은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겁이 없고 힘이 세요. 뽕을 맞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약 수사관들 보면 잡으러 갈 때 되게 조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들은 이렇게 허세 덩어리가 되잖아요. 하면. 그리고 순간적으로 힘이 굉장히 세다고요. 그리고 앞뒤를 안 본다고. 공권력을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또 얘네들은 몸이 되게 약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잘못 때리면 죽어요. 막 부러지고 이런다고. 지금 지네들 아픈 줄 모르고 덤비니까 그럼 또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드시죠. 잠복도 많이 하고.
파이팅입니다. 대한민국 마약 수사관들.